오늘 이제 설이 지났으니까 새로운 2026년이잖아요. 그래서 새해 다짐으로 2026년에 절대 사지 않을 것들에 대해서 좀 다짐을 정해볼 거예요. 올해 절대 사고 싶지 않은 거 첫 번째는 새 옷. 저는 원래도 새 옷 대신 중고 옷을 더 많이 사는 편이기는 한데 올해는 새 옷을 아예 안 사볼까 생각 중입니다. 새 옷을 사면 순간 기분은 좋은데 그게 오래 안 가고 또 필요하지 않은 옷을 사다 보면 옷장에 처박아두고 잘 안 입고, 그래서 옷은 계속 사는데 옷장 열어보면 막상 입을 건 없고 그런 상태가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. 유행이 빨리 바뀌니까 옷의 수명도 되게 짧아지고, 그거 한 번 입고 인스타나 이런 데 올리면은 그 옷을 다시 입고 또 사진 찍고 올리고 그러는 게 좀 꺼려지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옷이 많은데도 입을 옷이 계속 없고, 그래서 또 새로 사고 또 멀쩡한 거 버리고,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돼서 올해는 진짜 필요한 옷만 입고 필요하지 않은 옷은 사지 않고 다짐을 했습니다. 저는 옷을 못 입는 사람이 진짜 힙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제가 20대 초반에 같이 알바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무슨 신발 브랜드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. 근데 제가 옷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는데 특히 신발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. 그래서 제가 나 그거 잘 모른다 이렇게 하니까 그 친구가 저를 이렇게 위아래로 보면서 그래 보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근데 저는 그게 되게 뿌듯했거든요. 내가 유행에 민감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구나, 다행이다, 그런 생각을 했어요. 근데 꼭 그런 이유만으로 새 옷을 안 사겠다는 건 아니고, 그냥 외관적으로 위쪽으로도 새 것보다는 좀 중고류가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. 저는 좀 거렁뱅이 같은 스타일을 좋아하기도 하고 약간 사용감 있는 그런 재질이 더 매력 있게 느껴진다 해야 되나? 근데 혼옷을 입는다고 다 이렇게 좀 홈리스처럼 보이는 거는 아니거든요. 제가 가지고 있는 빈티지 옷들 몇 개 보여드릴게요. 우선 이 빨간색 가디건, 이것도 빈티지로 샀는데 되게 예쁘지 않나요? 그리고 들고 있는 이 가방도 제가 진짜 애용하는 광주에 있는 빈티지 옷가게에 있거든요. 거기서 산 가방이에요. 원피스도 빈티지에서 샀어요. 한 7,000원인가 주고 샀던 것 같아요. 이 가디건도, 이 청록색 가디건도 얼마였지? 한 5,000원 이내로 샀던 것 같고, 이 사진은 이때 입은 원피스는 친구랑 아침에 동묘 갔다가 저는 3,000원, 친구는 5,000원짜리 원피스를 사고 그대로 갈아입고 같이 놀러 나가는 사진입니다. 근데 원피스 질을 보면 전혀 3,000원 같지가 않거든요. 되게 예뻐요, 이 옷. 3,000원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. 저희는 한 번씩 바자회 열어가지고 안 입는 옷 아니면 작아진 옷 교환하거든요. 친구가 키가 커가지고 자기한테 좀 짧거나 아니면 좀 작은 옷을 저한테 주고, 저는 저한테 좀 크거나 그런 옷을 이 친구한테 줍니다. 그리고 취향도 되게 달라서 바자회 하면 이 친구로부터 건져갈 게 되게 많아요. 이날 입은 이 목폴라랑 이 치마도 둘 다 빈티지거든요. 이 가방도 빈티지예요. 신발은 엄마 신발. 되게 귀엽죠? 빈티지라고 해서 빈티나지 않죠? 이것도 친구랑 강릉 여행 가서, 속초였나? 속초 여행 가서 찍은 사진인데, 여행 가기 전날 저희 동네 아름다운 가게 가가지고 다 산 옷들이에요. 이 치마도 그렇고 윗옷도 그렇고. 근데 되게 귀엽죠? 별로 안 이상하죠? 거렁뱅이 같지 않죠? 이 옷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빈티지예요. 안에 있는 나시까지 다 빈티지로 산 옷들입니다. 이때 입은 원피스도, 이 노란 원피스도 빈티지 마켓에서 산, 아마 한 7, 8,000원 정도 할 거예요. 10,000원이 안 넘는. 그리고 이 벚꽃이랑 찍은 이 원피스 친척 오빠 결혼식 날 입은 원피스인데, 제가 평소에 이런 옷을 안 입다 보니까 이런 옷이 아예 없는 거예요, 옷장에. 그래서 이것도
이 원피스랑 밖에 자켓이 세트였거든요. 세트로 5,000원이었어요. 이 메고 있는 이 가방도 당근마켓에서 산 가방이에요. 예쁘죠? 그렇게 막 빈티나지 않죠? 뭐 기가 막히게 옷을 잘 입고 그런 건 아니지만 충분히 헌옷으로도 저를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지금부터 갑자기 모든 국가에서 앞으로 이제 옷 생산을 중단한다 이렇게 하더라도 저는 전 세계 인구가 평생 자기 자신을 개성을 드러내고도 남을 만큼의 옷이 시장에 이미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굳이 새 옷을 안 사고 그냥 나와 있는 옷을 돌려막기 하면서 그렇게 입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색조 화장품인데 저는 화장을 그렇게 막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. 한 달에 한두 번 정도? 두세 번? 이 정도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백수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화장하는 걸 좀 귀찮아하는 편이에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장품이 진짜 많아요, 집에. 이거는 제가 실제로 사는 거랑 제 소비 습관이 일치하지가 않는 거잖아요. 그래서 왜 자꾸 사는지 제 소비 습관을 좀 돌이켜봤더니 유튜브나 인스타 이런 데 돌아다니면 화장하는 릴스 뜨잖아요. 그거 보면은 화장을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하고 그거를 사면 나도 저렇게 화장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런 릴스들은 한 번 보면은 계속 뜨는 것 같아요. 비슷한 릴스들이. 그래서 뇌가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. 내가 화장하는 걸 혹시 좋아하나? 근데 실제 행동은 제가 화장을 그렇게 자주 하지 않는 거잖아요. 근데 결국에 취향이라는 거는 인터넷에서 내가 보는 걸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제 행동에서 취향이 묻어 나오는 것 같아요. 제가 진짜로 화장하는 거를 좋아하고 꾸미는 거를 좋아했으면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매일매일 아침에 너무 즐겁게 화장하고 꾸미고 그렇게 했을 텐데 그런 게 아니니까 아무튼 그렇게 광고에 홀려서 화장품을 사면은 막상 제 얼굴에 올려보면 그렇게 잘 안 어울리는 경우도 많고 또 화장을 그렇게 막 자주 하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 손도 막 자주 가지 않고 제가 끝까지 진짜 바닥날 때까지 색조 화장품을 써본 기억이 없는 거예요. 립스틱이나 블러셔나 섀도우 같은 거 대부분이 유통기한이 지나서 버리거나 아니면은 비슷한 색깔을 계속 사거나 그러는 것 같아요. 지금 일본에 가져온 화장품도 립스틱만 해도 이 정도거든요. 근데 이 중에서는 또 얘랑 얘는 색깔이 또 비슷해요. 그리고 얘랑도 둘이 비슷하고 결국에는 이거는 하나만 샀으면 됐고 얘네도 하나만 샀으면 됐었잖아요. 이건 뭐지? 이것도 이거랑 비슷하네. 그럼 이 네 가지가 색깔이 다 비슷한 거죠? 물론 이거는 글로스고 이거는 립스틱이고 이거는 틴트 타입이라는 그런 차이가 있지만 아무튼 입에 발랐을 때는 남들이 그렇게 차이를 알지는 못하니까 심지어 여기서 제가 자주 쓰는 거는 이렇게 두 개밖에 없어요. 이렇게 두 개. 나머지는 그렇게 잘 쓰진 않아요. 근데 이만한 양을 한국에 한 2배는 더 했어요. 이거는 진짜 잘못됐다, 이 소비 습관은. 그래서 올해는 새 립스틱, 새 블러셔, 새 섀도우를 사지 않아보려고 일단 있는 거를 끝까지 한번 좀 써봐야겠어요. 방금 이 립스틱 보여드리면서 더 반성했어요. 세 번째는 라면인데 제가 최근에 진짜 오랜만에 컵라면 먹고 신주쿠 이제 놀러 나갔다가 신주쿠에서 돈키호테를 6층까지 돌았어요. 근데 돈키호테가 사람이 엄청 많고 밀폐돼 있는데 창문이 하나도 없고 밖에 나가려면 또 엘리베이터를 2번 갈아타야 되거든요. 근데 거기를 이제 구경을 하고 나오니까 버스가 이제 끊기는 시간이었어서 택시를 타고 집에 가는데 택시에서 갑자기 침이 막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갑자기 해가지고 그 돈키호테에서 산 거 다 꺼내고 봉투에다가 이렇게 토를 술 안 먹고 토를 해본 거는 초등학교 저학년 이후 처음인 것 같아요. 체해서 토한 걸. 아무튼 컵라면이 이제 소화가 안 되는 나이가 왔구나 뭐 그런 생각도 했고 먹고 싶어서 산 것도 있지만 사실 라면이라는 게 귀찮은 날 그냥 꺼내 먹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. 이 먹는 것도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쉬운 것만 선택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그런 날들이 쌓이면 이제 그게 생활 습관이 되고 입맛도 자극적으로 이제 웬만하면 밖에서 사 먹는 게 더 맛있고 이런 입맛으로 바뀌는 거. 근데 제가 지금 일본에 있다 보니까 한국 라면들을 밖에서 보게 되면은 좀 사두는 경향이 있어요. 당장 먹을 게 아니더라도 이 기회를 지금 놓치면 언제 이 한국 라면을 또 볼지 모르니까 그러다가 이제 집에 방치해 놓고 요리해 먹기 귀찮은 날에 꺼내가지고 끓여 먹고 그런단 말이에요.
근데 애초에 안 사두면 안 먹을 거 아니에요. 그렇지 않아요? 라면은 당장 먹을 게 아니라 보통 구비를 해놓잖아요. 그래서 당장 너무 먹고 싶은 게 아니라면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사두는 거를 좀 안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네 번째는 언젠가 쓸 필요 없는 물건들. 필요가 없는데 언젠가 쓰겠지 하고 사는 물건들 있잖아요. 결국에는 절대 안 쓰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 때까지 그 소비를 좀 보류해두는 편이 더 나은 것 같아요. 저는 최근에 문구점 갔다가 다이어리를 하나 샀거든요. 제가 방금도 제 스스로 좀 사이코 같다고 느낀 게 이거를 샀어요, 이 다이어리를. 근데 제가 다이어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, 또. 다이어리가 있어요. 이걸 굉장히 잘 쓰고 있거든요. 이렇게. 이 다이어리가 있는데 이거를 또 산 거잖아요? 이걸로 레시피북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제가 평소에 레시피를 막 기록을 하는 사람도 아닌데 이걸 사고 싶어서 그 용도를 그냥 생각을 해낸 거예요. 그런 습관이 있어야 사서 쓰는 거지 습관도 없는데 막상 산다고 없던 습관이 생기지는 않더라고요. 근데 심지어 이 노트도 용도가 없는데 예뻐가지고 그냥 샀어요. 그래서 뭐 보면 이렇게 첫 장만 아파 시켜놓은 거 있고 뭐 그림 그리는 거 있고 갑자기 또 뭐 필사를 하다가 또 뭐 책 공부하는 거 그렇게 적다가 끝나요. 이렇게 한 5페이지 쓰고 심지어 이거를 1년 전에 샀는데 아직도 이렇게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. 근데 이런 노트들이 집에 되게 많아요. 노트도 한 권을 끝까지 써본 기억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이 운동을 해야겠다 해서 아령을 산다고 해서 그 아령을 쓰진 않거든요. 한 일주일 쓰고 서랍에다가 처박아두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물건을 사기 전에 습관을 들이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. 맨몸으로 일단 한 달 운동을 해서 그 습관을 잡은 다음에 아령이 필요해질 시기쯤에 아령을 산다던가 그렇게 습관을 들이고 물건을 사야 그 물건을 실제로 잘 쓸 확률이 더 높아지더라고요. 보통 이렇게 가격이 만만하고 디자인이 조금 귀엽고 딱히 필요가 없는 것들을 언젠가 쓰겠지 하고 사서 처박아두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사기 전에 이게 진짜 필요한가 생각은 해보는 편이긴 하거든요. 근데 필요하다고 생각해도 그걸 정말로 사용하는 습관이 없으면 실제로 쓰게 될 확률이 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아무튼 이렇게 4가지를 올해 사지 않는 걸로 결심을 하고 올해 다짐으로 해두겠습니다. 저 오늘 이 영상을 찍으면서 되게 스스로 반성했어요. 올해는 이렇게 4가지를 사지 않는 거를 저의 목표로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.